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우리가 그 프리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동영상이나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초반부에 그 동영상을 삽입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자막이 있겠죠, 그죠? 자막은 동영상을 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그 동영상이 어떠한 내용을 표현을 하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막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영상을 그 밑에다 두고 자막을 이용해서 그 동영상을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뭐 다른 아이콘들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 같은 경우 프로젝트 윈도우의 그 하단에 보면 리스트가 있죠, 그죠? 이거 보면 아이콘 뷰고 리스트 뷰예요. 리스트 뷰는 그냥 그 파일 네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뷰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아이콘이 좀 크게 이제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 오토메이트 시퀀스는 뭐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러 개를 어떻게 타임라인에 배치를 할 건가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근데 찾기가 있습니다, 그죠? 찾기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여기서 본화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본화면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찾아주죠, 그죠? 이렇게 찾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폴더 기능이 있습니다. 폴더 기능도 뭐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폴더를 만들어서 각 클립, 뭐 클립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음악, 뭐 사진, 뭐 나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각 그 클립을 갖다가 분류를 해서 해놓게 되면은 그 타이틀을 제작하는데 좀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뭐 주로 배울 건 이제 뉴 아이템입니다. 뉴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뭐 시퀀스를 뭐 저번에 배우셨죠, 그죠? 시퀀스라는 거는 그 자기가 작업하는 동영상을 작업을 할 때 각 파트별로 뭐 초반부, 중반부, 중반부로 나눠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길다 그러면 동영상 시간이 길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나누어서 시퀀스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퀀스를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능률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퀀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동영상들인데요. 뭐, 정지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오프라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프 있죠. 뭐, 6mm, 뭐, 8mm 테이프 같은 경우. 그 테이프를 미리, 그 테이프이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10가지를, 오프라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테이프를 집어넣고 오프라인 파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테이블 집어넣고 캠코더에 테이블 집어넣고 6mm 테이블 집어넣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키죠. 연결을 시켜서 오프라인 파일을 실행을 해서 그 테이프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그 테이프를 딱 집어넣자마자 어때요? 그 오프라인 파일에서 지정한 그 파일이 그 테이프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아웃 포인트 나중에 캡처를 할 때 인아웃 포인트를 뭐 지정을 했다. 그래서 그걸 캡처를 해야 된다. 근데 미리 인아웃 포인트만 지정하고 나중에 캡처를 하겠다. 그랬을 때 그 테이프를 딱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아웃 포인트를 다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뭐 그렇게 capture할 때 좀 편한 기능인데요. 그리고 오프라인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는 뭐 자막이죠. 자막을 입력시키는 거고요. 근데 바스 앤 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TV 보면 그 화면 조정 있죠. 화면 조정을 해주는 화면이고요. 근데 블랙 비디오가 있는데 검은 화면입니다. 검은 화면. 자, 검은 화면을 그냥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뭐 비디오를 뭐 시작할 때 맨 처음 검은 화면에서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오고 어떤 비디오가 그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 비디오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컬러 매트 같은 경우는 그 컬러 프로그램 블랙은 어떻게 검은색 화면이죠, 그죠? 블랙 화면인데 컬러 매트는 여러 가지 색으로 그 화면을 정지 화면을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컬러 매트. 그 유니버셜 카운팅 리더 같은 경우에는 딱 시계가 탁탁 지나가면서 카운팅을 해주죠. 그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뭐 트랜스페어런스 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따로 뭐
타이틀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타이틀을 뭐 제작을 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동영상을 배경으로 깔고 타이틀을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타이틀 글자는 보이게 되겠고요. 타이틀 배경은 투명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트랜스피어런스 비디오를 뭐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쪽 그 동영상을 불러들여서 뭐 동영상을 투명하게 해서 타이틀과 그 배경 동영상을 갖다가 잘 어우러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근데 해볼 거는 여기 뭐 맨 처음에 이제 블랙 비디오 여기 나오네. 블랙이라고 나오죠. 그죠? 블랙 비디오가 쭉 나와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블랙 비디오가 이렇게 나오고요. 화면 전환이 되면서 바스 앤 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지나가면서 요거는 지금 자, 이렇게 화면 전환이 쭉 일어나면서 카운터가 있죠. 그죠? 카운터가 있는데 이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요 카운터가 8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2초 간격으로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기 해서 집어넣고요. 겹치기 해서 어떻게 해요? 오토메이트 시퀀스로 해서 겹치기 해서 장면 전환 효과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에 8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8이 안 나오고 좀 심란한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화면을 건너뛰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어떻게 해요? 그 소스 모니터를 이용해서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지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집어넣어서 장면 전환 효과를 집어넣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초반부를 만들고요. 자, 초반부를 만들고 리스트를 클릭해서요. 이게 해서 여기 그 아이콘 뷰는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리스트 뷰를 클릭을 해서 초반부 시퀀스를 만들고 이제 본 화면입니다. 본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면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동영상이 쭉 있고요. 동영상이 쭉 있으면서 여기 타이틀이 있죠. 그죠? 타이틀과 동영상을 어떻게 해요? 위아래 비디오 1, 비디오 2에 뭐 타이틀을 넣고 비디오 1에 이제 동영상을 넣어서 동영상과 타이틀이 같이 보이게끔 해주는데 타이틀은 뭐 여기 삽입해서 타이틀로 들어가서 만드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만들어 장면 전환 효과가 쭉 되면서 다시 사라지게 하는. 근데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타이틀 동영상 강좌 요걸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는 약간 곡선 형태죠. 그래서 패스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뭐 일일이 프리셋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영상을 입힐 겁니다. 만들어진 걸로 해서 떼서 뭐 이쁘장하게 만들 건데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로 가고요. 자,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안전 영역, 그 다음에 타임 코드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오디오도 뭐 타임 코드하고 똑같이 사용하고요. 캡처는 DVD로 하겠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가면요.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여기서 데이터 영상 편집에 자, 폴더 만들기에서 F2를 누르고요. 예, 클릭을 하면 안 되면 여기서 상단 좌측에 F2가 있습니다. 그래서 03 뭐 동영상 제작은 세 번째니까요. 03-01 해서 뭐 실습을 일단 만들어 보죠. 실습.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타이틀은 03-01 요거는 우리가 오늘 뭐 타이틀이 뭐 주로 주제니까 자, 위로 좀 올려보죠. 화면에 좀 여러분들 안 보였겠네요. 자, 타이틀이라고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타이틀. 자, 입력해 주시고 영상 편집 03-01-실습 요 폴더로 이제 들어가겠죠. 얘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영상 편집 우리가 제너럴에서 이 폴더를 지정을 해줬어요. 새로 만들어서. 그럼 스크래치 디스크 같은 경우는 캡처를 어디다 하겠느냐? 뭐 두 파트, 뭐 오디오, 비디오. 그래서 03-01-실습 요 폴더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프로젝트 저장하는 그 폴더로요. 그다음 비디오 프리뷰, 오디오 프리뷰. 이것도 임시로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려면 임시로 파일을 저장해서 플레이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네요. 자, 여기서 OK 버튼 누르시면 뭐 시퀀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 HD급으로 만들 거니까 HD 720 30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시퀀스가 있네요. 시퀀스 1으로 해서 이거는 초반부로 한번 해볼까요? 초반부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초반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본 동영상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시퀀스에서 뭐 동영상하고 자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퀀스, 뉴 아이템, 시퀀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HD 720 시퀀스 2는 뭐 동영상, 본 영상 뭐 이렇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초반부에 들어갈 어떤 뭐 그 동영상들을 쭉 불러와야 되는데 그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프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뉴 아이템에서 일단 블랙 비디오를 한번 불러올게요. 블랙 비디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사이즈는 프로젝트에서 시퀀스 지정한 사이즈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는 29.97 그런 그 NTFSC 그래서 동영상 우리 TV 표준 규격이죠. 29.97로 해주시고요. 스퀘어 픽셀 같은 거 16:9 와이드 화면으로 할 거니까 16:9로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본 동영상 블랙 비디오가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그죠? 생성을 해놓고 블랙 비디오 해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바스 앤 톤 해서 그 화면 조정 화면 클릭을 해서 사이즈 그대로 타임 베이스 그대로요. 스퀘어 픽셀은 16:9 그 다음에 오디오 세팅은 뭐 32K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OK를 해주시고요. 엔코딩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죠? 카운터죠. 자, 유니버설 카운팅 리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스퀘어 픽셀만 16:9로 해주시고 심플레이션 뭐 32K로 해주시고 OK. 그 다음에 칼라를 지정하죠. 하나만 지정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와이프 카운트예요. 얘가 쭉 해서 얘는 기본 바탕이고요. 얘는 한번 와이프가 쭉 돌아가면서 칼라가 변하게 되겠죠. 얘를 저 노란색으로 한번 해줘 볼까요? 예, 노란색으로 해서 OK 해놓으면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팅 그 유니버설 카운팅 리더만 빼고요. 블랙 비디오와 바스톤스만 어떻게 돼 있어? 오토매틱 투 시퀀스로 해서 집어넣겠는데요. 뭐 타임 마커가 뭐 0초에 가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죠? 0초. 자, 여기 타임 마커 쭉 움직이면 타임 마커가 어떻게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죠. 그죠? 위치를 알려주죠. 0초에서 일단 블랙 비디오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요. 바스톤 눌러주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초를 어디서 정할 수 있으면 에딧에서 프레퍼런스 뭐 제너럴에서 보면 여기 스트리미지 디폴트 듀레이션 해서 지금 5초죠. 그죠? 이걸 조정을 해주면 뭐 길이가 정해지겠죠. 지금 30프레임으로 했으니까 3, 5, 15 150프레임 되겠죠. 그죠? 5초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 두 개를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셀렉션 오더 오면 그 블랙 비디오를 먼저 선택했고 그다음에 바스 앤 톤을 갖다 나중에 선택했으니까 블랙 비디오가 먼저 배치가 되겠죠. 타임라인에요. 요거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시퀀설로 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되게끔 뭐 비디오 안에 나열되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근데 오버레이 서로 겹치는 부분 뭐 트랜지션 효과를 줄 거니까요. 그 오버레이
겹치게 해놓고요. 근데 겹치는 오버랩의 어떤 오버랩의 시간은 어떻게 하겠느냐? 30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디오 트랜지션이나 비디오 트랜지션 기본 정해진 값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비디오 1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더블 클릭을 하면 겹친 부분 빼고요. 겹친 부분이 빠지지. 아까 듀레이션 1초로 정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겹친 부분 빼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총 길이가 나오죠. 아까 5초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5초가 되겠죠. 그죠? 5초인데 듀레이션만 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더블 클릭을 쭉 하면 얘 길이를 알려고, 클립의 길이를 알려고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뭐 5초네요. 그죠? 듀레이션 빼고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좀 확대를 좀 하죠. 밑으로 쭉 내려서 약간만 좀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뭐 듀레이션이 뭐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할 것이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카운터죠. 자, 뉴 아이템에서 카운터입니다. 유니버설 카운팅 리더 클릭을 해주시고요. 1280 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트 라티오를 16대 9로 해주시고 심플레이트 32K로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카운팅 했죠. 그죠? 카운팅 했네요. 자, 요거는 그냥 뭐 드래그해서 해주시던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 타임 마커가 있습니다. 마커를 끝으로 옮겨야죠. 요쪽에서 나오게 하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냅이 있습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좀 끊기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페이지 다운 키가 다음 클립 끝,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현재 클립 처음, 그 다음 페이지 다시 업 키를 누르면 이전 클립 처음으로 갑니다. 페이지 다운 이렇게요. 그래서 페이지 다운 키를 이용해서 끝으로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유니버셜 카운팅 리더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를 해주십니다. 인서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대화 상자가 뜨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센톤과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블랙 비디오도 더블 클릭하면 얘가 나와요. 근데 유니버설 카운팅 리더 같은 경우에는 대화 상자가 떠서 컬러를 바꾸거나 환경 설정을 해 그렇게 나옵니다. 이쪽에 그 소스 모니터에 안 나와요. 그럼 얘를 쭉 드래그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인 아웃점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 마커를 쭉 이동해서 뭐 여기 8부터 해볼까요? 예, 8 인점으로 지정해주고요. 아웃점은 쭉 지나가서 한 6 정도로 해주죠. 6의 끝. 예, 요 정도. 그래서 이건 아웃 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웃 포인트를 지정을 하면 얘가 줄어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장면 전환 효과를 누르겠다 그러면 비디오 트랜지션 이펙트에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3D 모션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중간에 갖다 대고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끝에도 해주겠다. 그럼 끝에도 쭉 해서 드래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타임 마커를 쭉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초반부는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 동영상을 지정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동영상 부분은 동영상을 하나 불러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동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데이터 영상 편집, 클립에서 뭐 영화 더블 클릭해서 하나를 불러오죠.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막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막은 뉴 아이템의 타이틀이죠. 그죠? 타이틀로 가셔서요. 타이틀에서 사이즈, 타임 베이스, 그 다음에 16대 9,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OK 버튼 눌러주시고 뭐 개괄적인 거를 일단은 글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지원이 돼요, 폰트가.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글꼴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글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일단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뭐 글꼴 선택하는 방법부터 일단 개괄적으로 해주고 뭐 세부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뭐 영상 강좌 실습.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글자가 안 보이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상한 모양이 뜨죠? 그죠? 글자가 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럭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할 건데, 보통 이제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은 HY로 돼 있어요. HY. 그래서 폰트 패밀리, 그 타이틀 프로퍼티에서 폰트 패밀리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쭉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발을 드래그를 쭉 해서 HY가 보일 겁니다. 중간에. 여기 지나쳤나 보네요. 그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HY가 쭉 보이면, 자, 여기 있네요. 그죠? HY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 화살키, 키보드 우측 하단에 보면 아래 화살키가 있습니다. 그걸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자, 요 정도 글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 타이틀 프로퍼티, 타이틀 자막의 어떤 속성을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 근데 에스펙트는 어떻게 돼요? 가로로만 글자를 크게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리딩은 줄간격이죠. 줄간격. 그 다음에 커닝은 글자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글자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랙도 좀 비슷하네요. 자간하고 비슷합니다. 자간. 그 다음 베이스 시프트 하면 이렇게 돼요. 그 글자의 어떤 세로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슬랜트는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기울기. 그 다음에 스몰 캡스는 그 설명만 드릴게요. 이건 그 영문 대문자를 작게 크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체크를 하고 이걸 조절하시면 되겠죠. 근데 언더라인을 긁 거냐 그지 않을 거냐. 그 다음 필은 칼라를 채우는 건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필 타입,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채우는 거고요. 우리 포칼러 내색으로 채우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네 방향이 이렇게 생기죠. 저희가 원하는 데 클릭해서 더블클릭해서 원하는 색을 클릭해서 OK.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 OK. 그 다음에 좌측 하단 그 다음에 컬러바를 쭉 움직이셔서 파란색 선택해서 OK 버튼 더블클릭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원하는 색 지정해서 OK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칼라 스탑 칼라 같은 경우는 원하는 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원하는 걸 선택해서 얘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원한다 그러면 스포이드 있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 노란색으로 변하죠, 얘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진한 회색으로 변하고요. 저희가 화면에 원하는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 스탑 오파서티 하면은 지금 선택된 요거의 투명도 100이 됐을 때 완전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0으로 가까이 됐을 때 흐릿해지면서 뒤에 있는 배경이 비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스탑 오파서티 같은 경우는 씬은 어떤 빛이 나는 윤기가 흐르는 어떤 그런 컬러를 효과를 주는데 여기서 선택을 안 했을 때하고 할 때하고 약간 좀 틀리죠, 그죠? 그런 어떤 윤기 나는 효과, 그런 각도나 오파서티나 어떤 사이즈. 그다음에 텍스처는 글자에다가 선택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을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텍스처를 더블 클릭 그림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그림 파일이 입혀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입혀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림 파일을 글자 내부에 입혀주기를 원할 때 그때 쓰는 거고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아우터 스트로크로 한번 해볼까요? 애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밑으로 좀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여기 보면 그 아우터 스트로크
보면 자, 여기 지금 잘 표시가 안 나나요? 자,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컬러를 연두색으로 바꾸면 잘 표시가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거 뭐 그 텍스처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보네요. 이게 그 아우터 스트로크를 뭐 텍스트를 한번 이걸 꺼져 볼게요. 꺼져 보시고 다시 아우터 애드 자 여기서 사이즈는 검은색으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오파시티 100이고요. 지금 보면 컬러를 검은색으로 했더니만 왜냐면 바탕이 검은색이니까요, 그죠? 비치는 게 검은색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꿔보면 바꿔보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나 아니면 사이즈 줄였다 늘렸다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 외곽선을 주는 거고요. 뭐 섀도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림자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림자 컬러를 뭐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흰색으로 하면은 요쪽 그 외곽선 뒤로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디스턴스로 해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프리셋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리 만들어진 그 타이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단점 뭐냐면 한글로 했을 때는 얘는 다 영문으로 프리셋이 돼 있어요. 영문으로 스타일이 지정돼 있어서 그냥 클릭을 해서 이건 되네요. 클릭을 하면 이건 이상하게 되죠. 근데 얘는 한 번 했을 때는 됐는데 다시 영문으로 지정이 되네요. 이때는 그 글자 폰트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HY로 다시 가셔. 중간 약간 아랫부분에 있죠. 자, HY 있네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약간 두툼한 색깔로 자,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이건 에스펙트 기울기가 좀 기울기가 아니죠. 뭐죠? 슬랜트를 바로 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스타일을 선택할 때는 다시 폰트 패밀리 글자체를 또 한글 글자체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할 게 일단은 그 요거에 대한 어떤 상자 타이틀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둥근 모양을 선택해서 자,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드래그. 근데, 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프리셋으로 선택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한번 쭉 한번 선택을 해주셔요. 자, 밑으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요거. 자, 요걸로 일단, 여기 좀 심란하네요. 자, 이걸로 할까요? 근데 이제 글자를 가리죠. 그럴 때 오른 버튼 누르시고요. 어레인지가 있어요. 정렬입니다. 어레인지.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야 돼요. 근데 뒤로 보내는 게 지금 두 부분이에요. send to back은 어떻게 해요? 세 개가 겹쳐 있을 때 맨 뒤로 그냥 무조건 맨 뒤로 보내는 거고요. send backward 같은 경우는 세 개 객체가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객체 뒤로 가게끔 차례차례 뒤로 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send 백워드를 해도 되고 샌드 투 백으로 해도 되죠. 근데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샌드 투 백으로 해서 맨 뒤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샌드 백워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자, 근데 얘가 좀 노란색이라 얘가 같은 계열이죠. 그럼 뭐 다른 컬러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 사이즈는 좀 줄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줄여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패스를 그려서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글자를 만들 건데요. 자,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자, 먼저 이제 텍스트 패스 타입 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티컬 패스 타입 툴, 그 다음 패스 타입 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패스에 90도 각도로 글자가 쭉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요 패스는 돼서 세로로 패스를 따라서 세로 방향과 똑같이 글자가 쭉 쓰여지는 겁니다. 세로 글자를 쓸 때. 근데 얘는 보통은 뭐 가로 글자니까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패스인데 이 패스는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다 쓰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법을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자, 예를 하자면 그 패스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그냥 AA로 하죠. 패스가 너무 돼서 스타일이 정해져서. 자,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패스를 그릴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를 쭉 패스로 해서 쭉 그려서 이미지만을 따서 다른데 합성을 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패스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방향으로 패스 따는 거 그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다시 패스 툴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린 패스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처음 패스 모양대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인데 우린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 방향은 아래쪽이라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럴 때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패스 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면 뭐 같은 방향으로 곡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패스를 조절점을 클릭을 해서 다시 클릭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딸 때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패스 타입 툴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일단 패스를 그려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약간 요건 올라가는 패스를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 줄여주시고요. 여기다가는 타입 툴을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한글로 쳐보죠. 프리미어. 자, 우리가 텍스트에서 패스 타입 툴로 해서 클릭을 해서 쭉 패스를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여기 화살키를 이용해서 약간 줄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패스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프리미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커서가 깜빡이죠. 패스 타입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프리미어 뭐 치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선택 툴을 이용해서 타입을 뭐 다른 걸로 또 해주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얼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정 가운데로 그 다음에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로 그렇게 해줍니다. 얘를 정 가운데로 해주고 싶으면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Shift 클릭. 자, Shift 클릭. 일단은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도형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Shift 누른 상태에서요. 그러면 좌우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좌우 가운데로 됐고요. 또 위아래로 가운데 얘네요, 그죠?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아래 가운데 되죠. 그죠? 이렇게 정렬을 하는 기능이고, 근데 디스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아래로 정렬, 뭐 위로 정렬, 뭐 해서 이거는 뭐 세 가지 이상의 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꺼져보죠. 자, 그러면 타이틀이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타이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본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 동영상 시퀀스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 자, 본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뭐 작성했던 거네요. 그 전에 작성했던 건데 드래그를 해서 뭐 딜리트를 해주시고 본 동영상에다 초반부가 아니라 본 동영상에다 우리 작성을 했네요. 시퀀스를. 그럼 드래그를 해서 얘를 컨트롤 X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버튼은 안 되네요. 자, 컨트롤 X가 자르기입니다. 초반부 시퀀스로 갑니다. 그래서 타임 마커가 00으로 가 있어야겠죠. 컨트롤 V.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초반부를 우리 뭐 본 동영상에다 작성을 했네요. 본 동영상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영화를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뭐 드래그를 하지 않고 오른쪽 버튼 또 인서트를 또 해주셔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타이틀도 오른쪽 버튼, 타임라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비디오 2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드래그를 해야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디오 2로 가게 해서 얘 길이를 갖다가 한 5초 정도로 해주죠. 그러면 클릭, 시프트, 클릭. 예, 하여간 2개 이상을 선택할 때는 아까 타이틀에서도 시프트 클릭을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버튼. 근데 지금 맞네요. 시프트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드 듀레이션에 가서 요 락을 꺼주세요. 요 락을 안 꺼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스피드도 되게 빨라집니다. 이 시간을 줄일 때 그 줄인 양만큼 스피드도 되게 빨라져요. 그래 얘를 끊어주시고 여기 있죠? 자화살표로 변할 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얘를 05 그냥 500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 에딧, 시프트 같은 리플 에딧 같은 경우는 잘라준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트레일링 클립은 클립을 따라서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1년으로 쭉 있을 때는 딱 어떻게 돼?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타임을 줄여주게 되면 공간이 생기겠는데 그걸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트랙이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 옵션을 선택 안 해줘도 되겠죠. 자, OK 버튼 눌러주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 자, 더블 클릭. 자, 전체 길이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전체 길이죠, 이게. 그렇죠? 5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얘도 뭐 트랜지션을 뭐 간단히 주셔도 되겠죠? 자, 트랜지션 어디 있냐면 디졸브가 있고요. 좀 뭐 아이리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슬라이드 자 초반부 주고요. 뭐 똑같이 줄까요? 센터 같이 줬나요? 요거 저 비디오로 갖다 대야죠. 그 다음에 센터 스플릿 또 그대로 같이 주는 게 좀 낫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를 때 타임 마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 타이틀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요. 자, 드래그 동영상도 너무 작아요. 그럼 동영상을 먼저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타이틀 아이고 동영상 가렸네요. 자, 타이틀은 좀 작게 해주세요. 약간 옮기세요. 드래그를 해서 옮겨서 약간 작게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상단 위쪽에 이렇게 보이게 해갖고요. 하고 약간만 크게 해주고 동영상 선택해서 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 그러면 어디요? 에딧에서 프레퍼런스 뭐 제너럴 이쪽으로 가셔서 뭐 디폴트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걸 체킹을 해주시는데 보통 자막은 또 작잖아요. 근데 그 요 프레임 사이즈에 맞게끔 확대가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보통은 요거를 이용할 때는 사진 파일들 위주로 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진 파일이 프레임 사이즈가 딱 맞게 그렇게 설정이 될 경우 그러니까 프레임 사이즈와 딱 맞게 할 경우는 요걸 선택을 보통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뭐 한번 쭉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장면 전환 효과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반부와 그 본 동영상을 이제 합쳐줘야겠죠. 어떻게 합쳐줘야겠죠?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퀀스 자, 그 다음에 HDV 720 선택해 주시고요. 이건 통합 시퀀스를 만들어주고 OK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 시퀀스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초반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영상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 스냅 기능이 있어서 스냅 기능을 우리가 눌러놨죠. 딱딱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되고요. 자,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아웃이에요. 아웃 포인트. 이게 인 포인트요. 이거 뭐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작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이 끝부분과 맞춰집니다. 이렇게 끝부분과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아웃 포인트, 인 포인트가 다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아웃 포인트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짧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인코딩을 할 때, 엔코딩을 할 때 어때요? 그 부분만 엔코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엔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죠?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로 가서요. 제가 듀얼 모니터라 다른 쪽 화면에 나오네요. 끌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뭐 우리가 그 MP4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과 어떤 그 컴퓨터 화면 뭐 다 뭐 동일하게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MP4가 지원되는 코덱이 H.264 코덱이고요. 그다음에 뭐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나오죠. 우리 HD급 720에 뭐 720에 23프레임 뭐 24프레임 되겠네요. 이걸 선택을 하면 720이면 720부터 H급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비디오 다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여기 프레임 레이트를 뭐 29점 자 화면을 좀 옮겼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뭐 29.97로 하겠다. 그럼 29.97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는 뭐죠? 프로그레시브는 여기 뭐 인터레시브하고 뭐 프로그레시브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는 그 한 번 처리할 때 한 장을 처리하고 인터그레시브는 어떻게 돼요? 반장을 처리해요. 그래서 화질이 좋은 거는 프로그레시브입니다. 근데 프로그레시브의 어떤 단점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 좀 좋아야 되고 엔코딩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배경이 빨리 움직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약간 끊어지는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인터그레이시브 해주면 돼. 스포츠 장면 같은 경우 인터그레이시브가 좀 낫겠죠. 근데 프로그레이시브 선택해 주시고 와이드 스크린 뭐 16대 9 선택해서 오디오는 이게 보면 48K인데 뭐 한 뭐 22K 정도로 해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저장 파일 아웃풋 네임 같은 경우는 뭐 MP4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그거는 라이브러리 데이터 영상 편집 여기 있네요. 03-01 실습 돼 있죠. 여기다 통합.mp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타이틀로 하죠. 일단은 타이틀.mp4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엔코더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 CS4부터 해서 엔코더가 분리가 돼서 따로 어떻게 돼요? 엔코딩을 하면서 뭐 다른 작업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엔코더가 실행이 됐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추가로 해서 동영상을 변환을 시킬 게 있다. MP4로 변환시킬 게 있다. 그러면 뭐 애드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스타트 큐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자, 엔코딩이 다 돼가네요. 자, 그러면 폴더를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 버튼, 오른 버튼,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요. 자, 이걸 화면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영상 편집에 실습 03-01 실습이었죠. 여기에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작성된 게 플레이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타이틀 제작하는 걸 해봤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는